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비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명품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 신발이나 가방, 의류 같은 것들 혹시 한 가지씩은 다들 갖고 계신가요? 저도 명품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신발, 가방, 의류, 그리고 선글라스, 시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명품을 제 돈 주고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남이 저에게 줄 일도 없지만 더 이상 소비하지 않기로 마음을 좀 먹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원래부터도 명품을 그렇게 썩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던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10대 시절은 집이 워낙 가난했었고 20대에도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자리 잡느라고 영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버는 돈으로 명품을 소비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안 되기도 했고요. 애시당초에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됐을 때는 명품이라는 게 있고 이런 브랜드들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또 재테크에 푹 빠져서 지냈었기 때문에 명품을 살 돈으로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게 더 필요한 소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품에 관심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고 오로지 재테크 하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제가 40대가 되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40대니까 경제적으로 벌이도 좀 어느 정도 좀 좋아진 편이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는 편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식이라던가 이런 좀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나가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들 이제 웬만하면 명품 가방을 많이들 들고 나오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분위기면 나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 브랜드의 가방을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도 저런 명품 브랜드에서 좋은 가방을 확실하게 좋은 가방을 한 개,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소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제가 명품을 네, 소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시당초에 이게 그러면 조금 타인들이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거고, 뭔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샀다라기보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들 저랑 같은 마음으로 명품을 좀 원하시거나 명품을 갖게 되시거나 이러셨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명품 가방을 가지게 됐는데, 사게 됐는데, 막상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 명품 가방을 그렇게 많이 들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외부에 외출을 할 때는 주로 이제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랑 미팅을 하거나 이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노트북을 기본으로 챙겨야 되고, 그리고 노트북에 제 책이나 아니면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이런 것들, 책도 좀 챙기고, 그리고 충전기, 노트북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 이런 걸 많이 챙겨야 되고요. 가끔은 화장품도 좀 일부 챙겨서 다니거든요. 이렇게 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 거의 보부상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고 귀여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쇼퍼백, 이런 것도 큰 게 있지만, 있지만, 그게 가방 자체가 또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짐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가방은, 저는 에코백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볍고, 좀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짐을 막 넣어가지고 다녀도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에코백이 저에게 지금은 최고의 가방이 된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산 가방인데 막상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들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장롱 속에 좀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산 이제 가방 중에서 가장 많이 든 가방이 하나 있긴 한데요. 이 가방은 이제 핸드폰하고 카드 지갑 그리고 차키 정도
들어가는 아주 조그만 미니백인데, 그 미니백은 이제 제가 뭐 마트 갈 때, 그리고 동네에 커피 마시러 나갈 때, 그리고 누군가 잠깐 이제 친한 친구 만나서 밥 먹으러 갈 때, 이럴 때는 잘 들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조금 그거보다 약간 규모가 있는 그렇지만 미니백들은 생각보다 들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미니백을 격식 있는 자리에 이제 들고 나가려고 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다 보니까, 직장인들에 비해서 이런 자리를 갈 일도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 다니시면 아무래도 동료들이 결혼도 하고, 그리고 동료들이 돌잔치에 초대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저보다 훨씬 가방을 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직장 동료와의 어떤 이런 관계가,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가방을 들 일 자체가 많지 않은 거죠. 정말 1년에 어쩌다가 두어 번, 어쩌다가 많으면 서너 번인데, 그 몇 번을 위해서 이렇게 비싼 가방을 샀어야 됐나? 약간 이런 아쉬운 마음도 들 지경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저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저의 쓸모라던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저에게는 약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아이템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가방을 사서 잘 들고 다니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굳이 명품 가방을 또 살 필요는 없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명품이라는 게 원래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 가방을 구입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방 자체가 약간 희소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래서 명품이 되는 뭐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명품 가방 자체가 그렇게 희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딜 가도 웬만한 분들이 다 명품을 하나씩 다 들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보면 뭐 버스 타러 가서도 그렇고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연령을 이제 정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20대 분들도 다 명품, 30대, 40대도 다 명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도 나도 다 드는 가방이 과연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뭔가 희소성이 좀 없는 정말 흔하디 흔한 가방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그 가방이 몇백만 원이야. 과연 그러면 내가 그 남들이 다 드는 가방을 몇백만 원을 주고 사서 나도 똑같이 들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런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뭐 그중에서도 명품 중에 명품, 정말 뭐 몇천만 원 하고 뭐 1억 넘어가는 그런 가방도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빼고 우리가 정말 주변에서 그래도 도전할 만한, 살 만한 그런 가방들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다라는 거를 주변을 보면 흔하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이상 명품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어딜 가잖아요. 명품 가방을 들고 어딘가를 가면 거기에도 다른 분들이 또 명품 가방을 다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나라는 온전히 나라는 사람을 보고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들고 온 가방으로, 혹은 내가 어떤 뭐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한다는 느낌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왜 명품에도 급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든 가방이 뭐 이 사람보다 더 좋은 거, 혹은 더 저렴한 거, 조금 낮은 급,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의 급을 매기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받을 그런 게 아닌데 마치 이제 사람들의 어떤 가방이라던가 그런 보여지는 외모, 그 사람의 시계, 뭐 이런 것들로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평가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에 내가 명품 가방을 들지 않고 그냥 뭐 그런 브랜드 노출 없이 내가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을 들고 갔더라면, 그러면 아예 그런 평가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괜시리 명품 가방을 메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또 평가의 대상이 되고 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저 사람 뭐 들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나도 그 안에 오르락 내리락 혹시 그런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더 재밌는 거는 막상 거기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도요. 돌아서고 나면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내가 어떤 가방을 메고 나갔는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자리가 끝나면 또 금방 잊혀지고 뭐 이런데 굳이 내가 무슨 누구에게 격식을 보이겠다고 굳이 몇백만 원짜리 혹은 뭐 1,000만 원에 가까운 가방을 들고 나가야 되나? 굳이 그런 비싼 옷을 입고 나가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디올백 가방 원가 있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좀 더 명품에 대해서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도 다들 그 기사 보셨나요? 380만 원짜리 디올백 가방의 원가가 알고 보니 8만 원이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명품 가방 하면 왜 이제 뭐 좀 그래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탈리아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말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제작을 해서 이렇게 비싼 가방이야 라고들 얘기, 뭐 하잖아요. 물론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공장에서 만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일반적인 가방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고, 좀 훌륭한 공정으로 뭔가 이런 가방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디올백 원가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을 그것도 노동력을 착취해서 가방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걸 보니까 이 가방을 만드는 이 회사가 과연 명품인가? 명품을 만드는 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나?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 회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한 명의 소비자가 되어서 나까지 이런 가방을 살 필요가 있을까? 명품 회사가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원래 30대에도 제가 재테크 이제 하느라고 명품 가방에 돈을 쓸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그 초심을 다시 되살려서 내가 원가 8만 원짜리 가방을 400만 원 주고 사는 프로 소비러가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8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400만 원으로 불려나가는 혹은 400만 원이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프로 투자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내가 이 시점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후자가 되는 게 맞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저야 이제 명품을 사본 사람이고 명품을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명품을 이제 안 살 거야 라는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명품을 한 번도 안 사봤고 그래서 너무 가지고 싶고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이제 못 가진 것에 대한 또 갖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명품은 워낙 또 이런 것들을 잘 자극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계속 또 가격을 올려가면서 우리를 안달나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을 바꿔 먹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사실 명품을 안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못 산다라고 생각하면 더 갖고 싶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못 사냐, 내가 명품을 갖고 싶은데 못 사냐, 그건 아닌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걸 포기해야 될 수는 있죠. 명품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쓰고 있던 것들을 조금 중단해야 된다거나 약간 내려놓거나 이런 포기를 해야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4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사고 싶다, 굳이 사고 싶다라고 하면 마음 먹고 저축을 해서 살 수 있잖아요. 한 몇 달 정도 꾸준히 돈을 모으면 그런 가방 한 개 정도는 누구나 가지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좀 용기가 있어? 그럼 이제 카드를 조금 더 긁으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지는 게 아니라 안 가지는 거다. 라고, 이 생각을 한 끗 차이지만 바꿔 먹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 영상을 보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30대의 저처럼, 그리고 앞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저처럼 투자자, 프로 투자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명품을 사지 않는 거고 명품을 쓸 돈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억지로 갖고 싶은데 참는 거, 이 마음은 유지하기가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싶긴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부자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 소비를 하지 않는 거라고 마음을 바꾸시면 훨씬 더 참을만 하고 훨씬 더 마음도 편안하게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뭐 명품을 소비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면을 먼저 나라는 사람을 명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걸치냐인 거지, 사람의 내면은 명품이 아직 안 됐는데 겉에 그냥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명품으로 바뀌어서 남들이 명품으로 봐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내면을 먼저 집중하시고 내 내면을 정말 명품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워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게 그게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내면이 명품인 사람은 이제 겉으로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내면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사람들이 왠지 이제 교양 있어 보이고, 왠지 매너 있어 보이고, 왠지 내가 막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물건 이런 거를 가지기를, 그런 걸 가져서 나를 좀 돋보이길, 그런 걸 희망하시기보다는 스스로가 내 내면을 좀 가꿔서 내 내면이 먼저 명품이 되시기를, 그걸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물건에 대한 소비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명품 뭐 사는 게 나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명품 회사가 다 나쁜 회사냐? 뭐 그것도 아니죠. 이제 저는 정말 그 일부분만 보고, 그리고 저의 과거에 이미 저는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진 물건을 다 내다 버린다 그건 아니고 가진 물건을 잘 쓰면서 더 이상 소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기 때문에 갖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됐다거나 그거 물건을 사들이는, 명품을 사시는 여러분의 소비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남들이 다 하나씩 있으니까 나도 왠지 거기에 맞춰서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소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능력이 됐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그렇게 사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판단이 없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소비,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비를 하는 분위기라면 또 혼자서만 꿋꿋하게 그런 소비를 누르시면서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나의 길을 가겠다, 이것도 사실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뿌띠리치가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었잖아요. 제린스 라이프에 오시면 여러분의 재테크 메이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은 이미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프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도 이렇게 뿌띠리치처럼 이런 소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투자자로서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린스 라이프에 오셔서 이미 많이 계시는 메이트분들과 함께 즐겁게 재테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때까지 중간에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저 뿌띠리치와 함께 일상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제 채널도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당분간은 또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빗길 다니실 때 꼭 조심하시고요. 우리 짠테크 하는 동안에는 체력이 곧 재력이고 건강이 곧 재력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한 주 보내세요.